오늘 주제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카메라를 저번에 한번 샀었는데 이 성능이 너무 불량이라서 제가 반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요즘 중국산은 이렇게 불량이 많을까? 요즘만 중국산이 불량이 많은 게 아니라 중국산은 옛날부터 불량이 많았어요. 이 요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였는데 중국산이 제일 좋았던 거 아닌가요? 중국의 역사들, 왕조들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직접적인 이제 고려 시대에 송나라랑 교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시대에 들어가지고는 명나라, 청나라랑 교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중국산이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상당히. 우왕청심환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 원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중국에 짝퉁이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 우왕청심환을 안 먹었대요. 심지어 이제 중국의 고위층 이제 사신들이 조선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청탁을 하던 게 첫 번째가 우왕청심환이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진흙으로 만든 짝퉁이야. 너네 나라에서 우왕청심환 가져와. 너네 나라 게 품질이 좋다더라. 인삼 같은 경우도 조선 인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품질이 좋기로 이제 유명했는데, 뭐 품질이 좋은 것도 좋은 거였지만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인삼들이 뭐 도라지라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풀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짝퉁이었다거나 효능이 전혀 없는 걸로 이제 판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대륙에서도 중국산 인삼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청나라 말기에는 조선 인삼이나 오히려 미국 인삼이 많이 이렇게 중국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약재다 보니까 이게 효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물건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뭐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열하일기만 보더라도 그 중국 청나라 사신들이 박지원한테 우왕청심환이나 인삼을 좀 청탁하는 경우도 꽤나 많았다고 하고, 그 우리나라에 뭐 성군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세종대왕이 참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왕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또 그 음악에 보면 주종소를 건립을 했었고, 그 주종소에는 또 박연이라는 사람이 편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그 악기도 사실 원래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중국산 악기를 막 수입을 하고, 세종대왕은 특히나 음악에 조예가 깊다 보니까 음이 하나만 틀리더라도 그걸 바로 알아챌 만큼 음감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음을 들어보니까 완전 음정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 박연을 시켜가지고 편종을 만들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역사는 그때도 컸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이제 수교가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사람들도 이제 오랫동안 단절됐던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경 아시안 게임이죠. 그때 응원하러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우왕청심환이나 이런 것들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아, 중국 거기가 원조 아니야? 사들였는데 먹으니까 다들 개판인 거지. 먹으니까 완전 개판인 거지. 이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뭐 효능도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도 사실 우리나라에 솔땡 우왕청심환이 유명하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역수출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흙을 먹은 거네요. 진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조선시대 진흙으로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다고 하고, 그리고 벽돌 같은 거 이제 뭐 갈아가지고 뭔가 만들었던 경우도 많았었고. 벽돌을 갈아서. 그리고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이제 도자기나 비단이었다고 해요. 이건 뭐 짝퉁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도 아무래도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유럽으로 수출 제일 많이 되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산 도자기였거든요. 근세 들어가지고 중국산 도자기였는데, 그 유럽에서 상인들이 수입을 해가면은 깨지기가 일쑤였대요. 원래 도자기 잘 깨지기도 하지만은 중국산 같은 경우는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거 아시죠? 그 알몸 김치 아니면 뭐 소변 맥주, 그리고 만두인 줄 알았는데 만두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쓰레기 상자, 쓰레기 종이 만두. 중국산 불량품이 왜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건가요? 초창기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90년대, 80년대까지 불량품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짝퉁 물건들도 많았었고, 뭐 불량품들도 많았었고, 국산 거는 진짜 믿고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산도 불량품들이 많았었거든요. 초기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이렇게 유지한 국가고 사회주의를 유지한 국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국가 위주의 발전을 이룩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잘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그렇죠. 만들거든요, 네. 얘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상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민간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처음에 그 품질을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유지됐던 국가들의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럴듯한 뭐 이제 디자인 같은 건 따라해요. 중국산 물건들이 다 이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이뻐요. 샤 땡땡이나 뭐 이런 거 먹어도 상당히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은 따라가는데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알몸 김치나 뭐 또 이제 그 소변 맥주 그리고 쓰레기 만두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창기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먹을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량식품 근절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또 국가 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과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그 식빵 같은 거 사람들 먹는 식빵에다가 분필가루를 넣어서 판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짜 음식들 진짜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처음 이렇게 이제 뭐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19세기 남북전쟁 이후에 엉터리 약들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뭐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약을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약장수들 무지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고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고 이것만 먹으면 젊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나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인데 이걸 뭔가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통제를 해준다거나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이라는 이게 이면 중에 하나인데 고도 성장을 함과 동시에 이제 뭔가 품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국가의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견제나 국가의 어느 정도 법률이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이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아직까지 벗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명품 뭐 샤땡땡이든 예. 이런 거 흔히 말해서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는 또 뭐 때문일까요?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네네 맞아요. 인구도 많아. 내가 만약에 지금 인피디한테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완전 불량품을 뭐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해서 팔아버렸어. 그럼 바로 나한테 따지러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산 지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 페이스북에다가 내 얼굴 사진 박제해놓고 윤정섭이가 사기를 쳤다. 금방 잡혀요. 금방 잡혀. 근데 나라가 워낙 넓고 막 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사기를 친다고 해도 잡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뭐 영토가 워낙 넓고 땅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뭔가 사기를 친다고 해도 뭐 잡혀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팔고 나면 땡이야. 사실 말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짝퉁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쁘다는 그런 저작권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이제 민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럴듯한 디자인부터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디자인 따라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명품이란 말이야. 그럴듯한 뭐 샤땡땡이나 루이땡땡이나 이런 상품들을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뭐 전국 각지나 아니면은 홍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유통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짝퉁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팔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 이제 관시라는 문화가 있어요. 혹시 관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관계라는 문화인데, 우리로 치면은 막 그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 씨가 하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뭐 누구 소장이랑 어제 밥도 먹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문화거든요. 나 그렇죠. 누구랑 안다. 네. 이게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 공산당원들이나 그런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힘이 무지하게 커요. 사실 기업인들, 돈을 버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뭐 후원하거나 뒤에서 뇌물을 찔러주면서 그런 관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뭔가 국가가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규제를 하긴커녕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켜져 버리거나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중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의 눈밖에 난 뭐 기업들이나 그런 데나 뭐 이제 철퇴를 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 뭐 중국은 관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관시 문화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때로는 뭐 이제 그런 관시 문화들,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수호지의 뭐 108 영웅들의 이야기, 다들 정말 내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담보하는 그런 뭔가 의리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관시 문화들이 좀 중국을 병들게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산이라고 하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내구성이 안 좋든 아무튼 뭐 약간 믿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지금도 이렇게 먹히는 이유,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왜 샀어요? 싸서. 예, 싸니까. 아니, 싸니까. 싸니까 싼 맛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중국산이 먹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노동력이 풍부한 땅이다 보니까 그 노동력에 의해 가지고 사실 가격이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싼 맛에 보통 사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서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컴퓨터고 하나가 스마트폰. 근데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예, 쓰고 있습니다. 아이땡을 쓰시던데. 예. 그 몇 년 만에 바꿔요? 저는 보통 2년 만에 바꿉니다. 그렇죠. 이거 뭐 사실 우리 임 PD가 엄청난 갑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2년 만에 바꾼답니다. 근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통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아요. 교체 주기가 짧다는 거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자,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은 값싸고 그냥 수명 짧은 게 더 유리할까? 값싸고. 그러니까 중국산이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제 PC라는 게 보급이 된 이후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이제 교체 주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품질 좋은 이런 미국이나 일본산 제품들 아니면 유럽산이나 한국산 제품들을 쓴다기보다는 값싼 중국산이나 동남아 제품을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2년 뒤에 바꿀 건데 굳이 비싸고 좋은 거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내가 이번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괜히 이제 좀 뭔가 중국이란 나라를 무조건 뭐 좀 비판하고 비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말해가지고 외교라는 거는 뭐 어떤 한 나라를 적대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듣더라도 뭐 중국은 무조건 나쁜 나라다 이렇게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교국인 입장에서 서로가 좀 이렇게 도울 부분들은 돕고, 그리고 때로는 또 이렇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교역의 이익이 전쟁의 이익보다 크면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뭐 교역 같은 거를 우리가 당장에 끊어낸다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거의 우리나라 무역의 한 25% 이상을 지금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베트남이나 뭐 아니면은 기타 인도, 그리고 뭐 지금 동남아권 국가들과도 좀 교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중국에만 좀 의존하는 문화, 그 무역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중국이랑 우리가 거리가 너무 가깝거든요. 물류 비용까지 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의 무역 의존을 좀 끊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스탠스가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좀 현명한 이런 이제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중 관계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